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여행을 가도 된다는 미 질병당국의 여행 지침에 대해 백악관 고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달 넘게 쿠데타 규탄 시위가 일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미국 CNN 취재팀과 인터뷰를 한 시민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셉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마찬가지로 이어졌죠? 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미얀마의 소수 민족들이 민족의 무장 단체들이 군부 폭력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거리 시위는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군경의 진압도 강도를 더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시민은 최소 557명입니다. 군부는 또다시 인권 유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부는 미국 CNN 취재팀과 인터뷰를 한 시민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CNN 취재팀과 인터뷰한 이들 중 최소 6명이 군 시설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최소 1명은 석방됐지만 6명은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도 2,600여 명이 구금 중이라며 CNN과 인터뷰한 여성 4명과 남성 1명도 체포돼서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CNN은 인터뷰한 시민들이 석방되도록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금당한 이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군부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NN 취재팀은 지난달 말 미얀마에 입국했습니다. CNN 취재팀을 태운 차량을 석 대 이상의 군경 차량이 호위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시민들은 군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 CNN 취재팀을 속이려 한다며 반쿠데타의 표현으로 취재팀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며 군경의 탄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질병당국이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을 위한 여행 지침을 내놨는데요. 백악관 코로나19 고문이 이 지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난 주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여행을 다녀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고문이 잘못된 지침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고문은 방송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의 새 지침이 주는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러면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전히 비필수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 2일 미국에서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해도 된다는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마치 대유행이 무관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스터홀름 고문은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3종에 대해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100% 보호하지 못한다고 거듭해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가속화로 각 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틈타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좀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밀집된 곳이 북반구인데 봄을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 보면 최근에 하루 신규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을 한다면서요? 네, 이제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곳이 바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6월 말에 60만 명이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소는 현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6월 말까지 누적 사망자를 56만 2천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사망자가 10만 명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도 사망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3월 한 달간 사망자가 6만 7천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으나 4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진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고 이동을 자제하는 것만이 확산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3천 명 넘게 나와 반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9월 9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8천에서 9천 명대까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가파르더니 9만 명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나오고 있어 이 지역은 주말에는 완전 봉쇄에 들어갑니다. 인도의 최근 2차 유행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방역 태세가 해이해지면서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인도인 대부분이 방역에 무관심해졌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열린 홀리 쿰브멜라 같은 축제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말에는 변이 바이러스 두 종류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인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백신이 넘쳐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턱없이 부족해서 접종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또 대표적인 곳이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주요 도시에서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거의 바닥나자 브라질 당국은 접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접종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일부 도시에서 백신이 모자라서 배후 브라질에서는 접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9%를 넘는 1,900만 명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체코에 헝가리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잇따라 백신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다음 달 체코에 백신 4만 회분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베키아도 각각 3만 회분, 1만 회분을 체코에 기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체코에서 지난 14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70명 보고됐는데 이 수치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활절 미사에서 백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도구라며 국제사회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백신의 공급 지연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특히 가난한 나라들의 충분한 백신들이 돌아가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요즘 거의 매일같이 미국 내에서 증오 범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죠. 아시아계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범죄인데 오늘 아침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산책 중에 흉기에 찔려서 숨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다고요. 네, 바로 이런 사건들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나서 미국 사회 내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중어범죄가 급증세라는 걸 보여주는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경찰에 접수된 이 지역 아시아계 중어범죄가 2019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8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5건이 신고됐습니다. 올해가 한 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올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오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적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의 언론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게 뉴욕이나 보스턴의 경우 아시아계를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그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게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계된 범죄 중에서 절반은 중국으로 돌아가라, 너는 바이러스라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외에도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하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철역에 모든 중국인을 죽여라와 같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토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